유동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동규 씨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제일 좀 걱정이 됐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잊고 있는 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제 극단 선택을 하셨던 전영수 씨도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었고 성남시장 일때부터 이재명을 보좌했었고 경기도 지사일 때 또한 마찬가지로 보좌를 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경기주택공사 한창 이제 이재명 대표 옆집 논란이 있었던 거 왜 기억나시죠? 그렇죠? 김혜경 씨가 뭐 옆집에 초밥 신문 갖다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 그 옆집 자체가 이제 뭐 선거 캠프 같은 거 비공식적인 그런 캠프로 쓰였다 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경기주택공사에도 마찬가지로 계셨던 분이 전영수 씨였는데 그 전영수 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놓고 극단 선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남겼던 메시지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가족들한테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남긴다라고 한다면 제일 첫 쪽의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시작을 할 것 같습니까?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 뭐 어때야 되겠습니까? 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뭐 미안하다, 뭐 내가 이런 걸 해가 돼가지고 너무 뭐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일단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텐데 그 초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님께 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진짜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거의 뭐 한 10년 이상 보좌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 서사 구조 자체가 머릿속에 그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조금 놀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김용이나 이화영 뭐 등등등 김만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배경에 있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대 사람 그리고 또 직장 상사와 그다음에 또 뭐 그냥 직원 이런 어떤 그 충성심의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정말로 뭐 종교적인 의미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공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그 공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내려오십시오. 더 이상 정치를 그만두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혐의나 이런 게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끝내 그 마지막 메시지에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폭로하거나 밝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유족들이 그걸 이제 공개를 안 해버렸으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어쨌거나 공개가 돼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그냥 내려오십시오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전영수 씨의 그 자택 그 복도에 복도를 이렇게 찍고 있는 카메라가 또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유가족이 요구를 했던 것인지 그 기사는 이제 삭제가 됐는데 그것도 좀 비상식적이죠. 아니 혼자 사는 뭐 여성 아니면 뭐 젊은 어떤 여성이 뭔가 좀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 복도를 비추는 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봤어도 일반 가정집에서 복도를 비추는 그런 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뭐 제 주변에만 없나? 거의 뭐 제 주변에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런 사람을. 아니 왜냐면 그냥 현관 문 그거 누가 왔는지는 그 현관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버튼 누르면 그거 화면이 뜨잖아요. 굳이 그 카메라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뭐가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전영수 씨가 카메라까지 설치를 했던 것일까? 검찰이 무서워서? 수사관이 무서워서?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충성심이라고 하는 게 진짜 까딱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에 입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 끝나고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도 지금도 유동규 씨는 열심히 이제 그 책도 이제 출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가셔가지고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좀 놀라운 이야기 한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의 그 변호사 논란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변호사가 2022년도 10월 4일 날 당시 이제 그 김용의 부탁을 받고서 유동규 씨를 접견했던 사람 이제 그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접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유동규 씨가 어떻게 된 것인지 거부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변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접견을 유동규 씨가 왜 거부를 했었냐? 이 변호사가
나를 변호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하려고 온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뜻을 담고서 이재명 대표를 혹시 내가 공격하거나 뭔가 이렇게 배신하진 않을지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나를 붙여놓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부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어떤 또 얘기가 있었냐면은 김의겸 기억나시죠? 그렇죠? 김의겸이가 국정감사 당시에 검찰에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화영 씨의 술판 논란을 가지고서 검찰이 회유했다 뭐다라고 떠들어대는 것처럼 그 사실상 똑같은 레파토리를 당시 김의겸이도 국정감사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놀랍게도 그런데 김의겸이가 그 국정감사 당시에 누구랑 또 통화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유동규 씨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변호사랑 통화를 11분 가까이나 했었다라는 것도 또 추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실상 유동규 씨를 진짜로 회유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다? 검사가 아니라 이재명 측과 변호사였다. 이것도 무슨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뭐 그런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변호사가 재판에 나와 가지고 했던 얘기, 그 논란에 감시했다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와서 했던 얘기 자체가 굉장히 또 이게 소름이 돋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무슨 뭐 저기 유동규 씨를 감시하려고 갔던 것도 아니고 정치인 선배가 편하게 부탁하는 것을 그냥 뭐 왜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억울하면은 그러면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면 되겠죠. 그리고 재판에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이제 이 변호사한테 질문했습니다. 2022년도 왜 김의겸한테 당시 통화를 했는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의겸이가 11분 가까이나 이 변호사랑 통화를 했었고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씨의 접견을 검찰이 막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 씨를 회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김의겸이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만났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변호사의 답변이 뭐냐? 답을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답을 안 하겠다라는 거냐? 의뢰인과의 직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변호사로서 유동규 씨가 의뢰인이었으니까 의뢰인과 주고받았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가 공개를 안 할 그런 또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해도 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의뢰인과의 직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다. 오케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검찰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규 씨가 이 변호사한테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규 씨는 이 변호사의 의뢰인이었으니까 의뢰인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직무상 비밀이다라고 하는 건 터무니없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에 있었던 유동규 씨가 오케이 좋다. 당신 자신이 내 스스로가 의뢰인이었었던 만큼 내가 직접 질문을 하겠다라고 나서가지고 그 변호사한테 질문했습니다. 왜 도대체 김의겸이랑 통화를 했던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변호사가 놀랍게도 국회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규 씨는 이 변호사의 의뢰인이었거든요. 의뢰인이 그러면 내가 직무상 비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얘기를 해달라. 왜 김의겸이랑 통화를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또 변호사가 국회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대요. 그딴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의뢰인이 지금 당사자가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답변에 대해 의무가 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 변호사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대체 유동규 씨를 감시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변호사가 판사까지 나서가지고 당신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답변을 안 했을까요? 거짓말을 하면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될 테니까 사실상 입을 다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을 다물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추론도 아니고 명확하게 사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뭐였다 내 업무는 유동규 씨를 변호하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김용이나 이재명 이런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그 청탁 같은 걸 받아가지고 유동규 씨를 감시하기 위해서 붙여져 있던 사람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런 인간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당대표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이런 인간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만약에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돼버린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뭐 박찬대 떠들어대는 것이나 민주당에 떠들어대고 있는 내용 들어보면은 삼권분립 이런 걸 그냥 개나 줘버리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민주당 위주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사법이나 무슨 뭐 행정이나 입법이나 다 필요 없다. 제명인의 마을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 겸 판사 겸 검찰 겸 대통령 겸 모든 것들을 다 맡고 있는 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중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정말 세기도 힘든 정말 그 세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 선택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는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엔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법부도 정말 시간 이렇게 끌어서는 안 되고 하루빨리 이재명에 대한 결단을 빨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